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궁금하신 거 편히 말씀해 네. 주시면 돼요. 그 이혼하게 되면 집이나 이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명의가 일단 남편 명의예요. 네. 좀 불리해지는지 궁금해요. 명의자가 남편이라고 해서 불리한 건 없어요. 아, 없어요? 다행이다. 근데 일단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고 다 남편 것도 아니고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다 내 것도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을 매수할 때, 네. 살 때 누가 돈을 얼마나 보탰고 그리고 대출 원리금 상환을 어떤 돈으로 어떻게 했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집 자산이 한 전 정도 가치가 있나요? 그쵸? 네. 대출이 한 정도 있대요. 3억 4천 정도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집에. 네. 분양가는 어떻게 냈어요? 대출을 받으셨고. 뭐, 네,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양가의 지원을 조금씩 조금씩 받아서. 네. 근데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긴 하네. 그러면. 네. 예. 그러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걸 빠지진 않아요. 집 명의도 남편으로 한 게 대출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받아본 적도 없고 전 받기가 싫어요. 남편 의지로 오게 된 거거든요, 이 집을. 네. 그래서 대출이 생겼잖아요. 네. 전에 서울 살 땐 대출이 없었는데 네. 그럼 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 명의고 저는 대출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가령 3억 4천이 아파트 가치잖아요. 근데 그중에 만약에 내 기여도가 뭐 30%다. 그러면 나는 남편한테 1억을 받고 남편이 그 집도 가지고 대출도 갚는 거예요. 명의대로. 아, 그 집을 갖는 거예요? 그거 집값은 명의대로. 계속 오를 텐데. 그쵸?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이래저래 많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 지분이 가지고 싶다 하면 대출도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아, 변호사님 그럼 집만 가져오고 대출을 안 가져오고 아니요. 저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집값이 오를 거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내가 일단 3억을 다 가져갈게. 집값이 오를 거잖아. 너는 거기 살고 오르면 그걸 가져. 이건요? 똑똑했죠, 조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똑똑했죠. 생각 못 하셨구나. 재산 분할은 현재 시점 기준이에요. 현재? 그러면 5대 5예요, 그러면? 아니. 5대 5도 아니에요? 네. 지금 결혼 생활이 우리 7년, 7년이요. 7년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7년 이상이 되면 이제 5대 5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나름 알아봤어요, 만나기 전에. 나름 공부를 했어요. 몇 년 지나서 무조건 5대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정보예요. 아니구나. 알려줄게요, 주변. 일단은 중요한 건 5대 5가 무조건 나오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네. 5대 5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저는 불리한 입장이다 하니까 나 돈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네 하면서 계속 속으로 걱정했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네. 와이프가 경제 활동을 이제 전혀 하지 않았지. 안 했기 때문에 결혼한 지가 지금 한 6년?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5년을 안 했으니까 와이프가. 네. 우리가 7대 3 정도까지만 양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이 만약에 7대 3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따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그때는. 나 남편하고 따로? 네, 분명히 할 거예요. 5대 5 할 것 같아요, 남편 성격은. 5대 남편 성격이 5대 5를 할 것 같다고요? 네, 남편 성격이. 이제 상담 전에는 제가 한 뭐 8대 2 정도까지 생각했고 와이프 좀 단순해서 5대 5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 꼬치꼬치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하면서 할 성격이 전혀 아니고 귀찮아서 5대 5 할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또 재산 분할할 때는 현실적으로 안 그렇게 되거든요. 안 그럴 그럼 것 차를 줄게요. 아버님 명의거든요. 차를 줄게요. 아버님 명의 차는 원래 아버님 건데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원래 아버님 건데. 네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맨날 제가 카페충이에요. 1일 1카페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대형 카페 찾아다니고 신상 카페 무조건 가야 돼요. 식당 가고 카페 가고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3년으로 따지면 이게 다 친정 카드예요. 친정에서 네, 주셨다. 3년 동안. 나- 이거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이걸 뭘 청소해? 위자료 청구. 여태까지 3년 동안 도와줬잖아요. 돈을 물질적으로.
아니에요? 이거 너무 당당히 얘기했는데. 그 위자료 청구는 너 때문에 결혼 생활이 깨졌어. 당신 책임이야.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라는 게 위자료예요. 이건 빼고. 그러면은 이제 저도 뭐 목돈이 생기면 저 회사에서 상여금이라든지 네네. 이런 게 생기면 네. 그것도 저 공동재산이죠. 아, 네. 근데 이제 아예 상관없는 재산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아, 네네. 내가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됐어. 그것도 재산 분할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 복권이 되신 게 있다. 네. 그건 남편 재산. 그런 사실. 매주 로또를 사야 되나 그 생각도 하고 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위로금이라든지 이게 제 노고에 대한 보상이니까 100% 제 돈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양육 만약에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양육은? 무조건 제가 해야 무조건 데리고 온다. 네. 아내는 어떤 입장이에요? 제가 아는 와이프는 뭐 본인이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와이프가 데리고 간다고 해서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먼저 준다는 들고. 거죠. 예. 그 정신과 상담을 했었거든요, 어제.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일부의 영상만 보시고 제가 아기들이 있는 와중에 욕설을 한다거나 뭐 소리를 친다던가 이게 정서적인 학대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욕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더 이상 엄마의 역할을 못 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정서적인 학대가 직접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욕하는 상황에 상황에 아이들이 노출됐을 뿐인데 그게 양육권을 뺏긴다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근데 진심이에요. 주 양육자고 애들이 저를 더 따르고 제가 케어하는 게 더 길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더 불리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요. 아이한테 누가 더 적합한지, 평소에 아이를 어떤 태도로 어떻게 양육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다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제가요, 변호사님 맨날 그런 게 아니고요. 맨날 아니에요. 맨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뭐 6개월에 몇 번 있을까 말까요? 라고 하셔도 그 몇 번이 있으면 불리해질 수 있는 정도예요. 내가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욕을 해야만 아동학대가 되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있는데 너한테 하는 욕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하면서 누군가랑 전화통화하면서 진짜? 욕을 하고 뭐라고 하고 아이한테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상은 사실 일부잖아요. 일부라는 걸 제가 감안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1년 중에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1년 중에 한 번이어도. 욕설하는. 그러면 남편이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욕만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면은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예요, 노솔님. 진짜 욕이 그렇게 심각해요? 저 사실 이거 진짜 몰랐어요. 만약에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쪽의 규책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엄마가 욕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양육권자로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하면 만약에 이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양육권도 저희가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년 동안 변호사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이혼 사회를 많이 보고 보셨잖아요. 했는데요. 태양의 경우도 많이 봤지만 봤죠. 저는 소소한 애교 수준이잖아요. 그중에 상위에 속할 정도로 좀 센 편이에요, 말이. 그러면은 저 육아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보다 더하면 더한 엄마들이 더 저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없어요? 다른 엄마들도 스트레스 받는 게 욕해요. 다른데 다 해요. 다 욕하지만 애들 있는 자리에서 하는 엄마들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많잖아요.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있죠. 네. 있어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책 배우자가 돼가지고 소송을 되는 당하는 거예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심각한 거구나. 진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양육권 이길 수 있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제가 주 양육자니까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편이 양날의 변호사님도 양육권을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내가 잘 표현을 해서 말하면 내 쪽으로 넘어올 수 있겠구나. 진짜 한 70% 80%까지도 좀 승산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캠프 다녀오신 다음에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혼 생각이 있습니다. 이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승우님은 어떠세요? 우선 와이프 생각이 그렇다면 저도 또한 이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 분 사이에는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거의 전담해서 케어를 하고 있고 아이에게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양육권을 이제 아내가 가지고 양육비를 아이 1인당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뭐 양육권 관련해서 저희도 먼저 말씀드리면 남편분도 그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고요. 양육권을 원합니다. 양육권을 원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고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엄마가 욕설을 자주 하고 지금 딱 나이대가 이제 말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여서 과연 양육을 혼자서 오롯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단 의심이 좀 있고요. 다신 가지 마. 이걸 네가 빼서 그래. 이걸 하지 마. 네가 너 심하렸지? 아씨. 제가 첫날 아이한테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되겠냐라고 여쭤봤더니 이 그림에 나온 우리 예솔 씨 정도로 욕을 하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우리나라 엄마들 중에. 20%는 되지 않아요? 네? 20%요. 20%? 그 생각은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뭐 엄마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욕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좀 쓸쓸한 마음에 공허해서 한두 마디씩 혼잣말로 하는 엄마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니 근데 그거랑은 제가 얘기한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 제가 뭐 그 정도도 영상을 뭐 저만 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봤는데 제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하겠습니까, 소장님. 그 악마의 편집은 약간 있으니까. 악마의 편집이란 얘기는 네. 예솔 씨가 안 한 거를 억지로 우리가 한 것처럼 뉘앙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악마의 편집이에요. 거기 모두가 같이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네?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혼잣말이었는데 혼잣말 하는데 다 들리게. 다 들려버렸나 봐요. 저도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 혼잣말. 이 얘기를 왜 지금 꺼냈냐면 내가 볼 때는 다른 게 없어요. 애들 듣는데 욕 안 하면 예솔 씨한테 뭐 아이 양육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소장님이 오늘 저를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천천히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저에 대한 문제가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만 고치면 너무 다 완벽하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많이 고쳐보면은 저도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이제 폭력일 수 있거든요. 이제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 이렇게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양육비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남편의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할 수는 없었고요. 현재 지금 지급받고 있는 생활비가 200만 원이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남편분 뭐 세전으로 하면 월 어느 정도 되시죠? 급여는 한 4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00 정도. 네네.
많아도 150 정도가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보면. 그리고 양육비 자체가 어느 정도 나가세요? 애들 위주로가 거의 200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그 다 말씀드린 게 썼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일단은 200을 그렇게 허락 받아서 쓰신 거네요, 보면. 네. 만약에 승우님이 아이들 키우게 된다라고 네. 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뭐 법적으로 그 정해진 만큼 최대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지 마요. 네. 아니 자기는 받는데 왜 여기는 받지 마? 어느 정도 그 사람 인성이 딱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저 진짜 최대치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더 괘씸해서 안 주고 싶다고 했고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겠다? 이거는 정말 이기적이더라고요. 사랑했던 와이프한테 어떻게 그렇게 뜯어낼 수 있을까? 얼마까지? 얼마까지요? 그래도 뭐 30만 원씩 주면. 저희가 뭐라고요? 한 사람에 30만 원씩 2명 60만 원. 일을 안 할 때. 일을 하면은 이제 소득에 맞춰가지고 네. 양육비는 이제 그렇게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그러면은 양육자가 이제 예술님으로 정해지면 네. 그럼 예술님은 경제활동은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지금 마음이라도 먹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일할 곳이 있잖아요. 난 모르죠. 저희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8년간 이직을 40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40번 이요? 그거는 갈 곳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 갈 곳이 많기도 하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내가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스스로 내가 좀 고쳐야겠다. 많이 느끼고 반성하고 또 깨달은 게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육권을 가져왔을 때 양육에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엄마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혹시 우려되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남편분도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저도 엄마처럼 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엄마처럼 이렇게 험한 말도 안 하고 잘 놀아주니까 현 상황이 제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이혼을 하려고 아주 작정했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양육권은 절대 안 뺏겨야지 하면서 좀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 두 분이 나눌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남편 명의로 지금 집을 매수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바는 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뭐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은 각자 귀속하고 집에 관해서만 그냥 5대5로 분할하는 게 어떨까 이런 입장입니다. 네. 승우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게 개인 재산을 또 뭐 각자 명의로 돼 있는 건 또 따로 그냥 하자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게 사실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보면. 왜냐면 아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양육비로 그냥 200만 원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양육비로 200만 원을 다 썼냐? 이 부분이 사실은 챙겨봐야 되는 부분처럼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한 것은 남편 쪽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명의로 뭐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넣어서 7대 3으로 나누는 게 맞죠. 너무 이쪽 편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립이 아니라. 여기는 중립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중립해요? 아니요. 네, 양심 챙기겠습니다. 뭔가 제가 잘 말씀 아는데 주세요. 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뭐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러면 두 분이 다른 자산은 어떤 거 있으세요? 제가 사실 그 남편 몰래 있는 돈이 6천, 7천 사이거든요. 네. 그건 남편이 몰라요. 음. 그게 제 거잖아요. 제 명의.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가령 정확하지 네. 않지만 내가 확인을 했더니 결혼 전에 한 3천 있었고 결혼 후에 3천이 모인 네네. 것 같아. 그러면 결혼 전 3천은 빼 그게 아니고 결혼 전에 있었던 돈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축적해서 늘려나갈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나한테 생활비를 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네. 제가 지금 음. 엄마 명의로
5천을 빼돌리면은 상관없어요? 그 거래 내역은? 거래 내역도 다 나와요. 이미 늦은 거예요? 빼돌리기에는? 궁금해서. 뭔가 좀 퍼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게 의심이 됩니다. 근데 저도 7, 8년 동안 이직은 잦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게 있거든요. 결혼 전? 네네. 결혼 전부터. 전부터 기간은 모르겠지만 결혼 전부터 걸쳐서 그때 모아둔 돈이 있으신 거네.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있을 확인한 수도 적이 없어서 그거는 그냥 제가 깔끔하게 그거까지 파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걸쳐서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같이 기여한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제가 모아둔 것 200만 원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으니 이런 넣고 예금까지 넣어요? 많으니까. 퍼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금을 넣고 5대5 해드릴게요. 뭘 해드릴게요? 뭘 해드릴게요? 자 예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6천에서 7천 사이예요. 어우, 6천에서 7천 사이예요. 6천 얼마. 그 열심히 모으셨네 그래도 되게. 경제관념이 또 투철해서. 이혼 얘기 꺼냈을 때보다 더 충격적이고 이 생활비를 좀 줄여야 되나 이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빼돌렸지 이 생각도 들고 그 출처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로 하면 5대5 받아들이실 거예요? 우리 승호 씨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지분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더 지분이 많다고 하니까 저는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저 재산이 들어오면 6대 4는 돼야지. 왜냐면 경제활동을 기본적으로 다 하셨고 결혼 생활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전체 재산 기여가 5대 5다? 그럼 저희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예솔 씨는? 육아는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거를 많이 줄였거든요. 제가 심지어 2명이에요. 근데 저는 동시라 다행인 거지. 지금 4살이잖아요. 한 명이라고 가정하면 8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뭐 기적의 계산이에요. 돈으로 따지자면. 압축적으로 열심히 네. 했다. 도우미를 남들 썼더라고 두 배로. 하면 남편 월급이 투잡 쓰리잡 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비용들을 상당히 줄여서 줄였다. 거의 기여분은 내가 5 정도는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6, 4. 6.5 이런 건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6.5로 하면 안 돼. 7.5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 본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5.5 대 4.5 아니에요? 맞아요. 5.5. 그럼 그렇게 할게요. 5.5. 진짜 내가 똑똑하구나. 그 남들은 생각해 보지 못하는 소수점까지 어쩌면 이런 똑똑한 와이프를 놓치는데 어떠냐. 뭐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 남편도 저를 저 정도까지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뭐 요걸로 네, 남편 네. 5.5에 우리 4.5로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도 괜찮겠어요. 네, 해드릴게요.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많이 양보를 했어요. 뭔가 그 분위기에 말려서 소수점 딱 거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